등장 이렇게 시작은 선생님이 프롤로그로 절대 쓰지 말라고 하지. 첫 줄을. 근데 이 첫 줄을 프롤로그로 쓰는 아이들은 전사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쓰는 거야. 그것은 자 이제 연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표현하기 위한 어떤 등장의 대사가 될 뿐이고, 그러면 첫 줄 버리는 거예요. 첫 줄부터 귀 기울여서 듣게 해줘야 되는 거잖아. 그러려면 반드시 필요한 거지. 12파트는 전사 설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읽어볼게요. 무대 조수들이 조명반 가까이에서 종종 걸음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속삭이고 다른 배우들이 주의 산만하게 잡담을 해대는 동안 여러분은 등장인물, 주어진 상황, 존재 상태에 대한 믿음을 획득하기 위해 주의 집중을 하느라고 싸우면서 윙에서 등장 순간을 기다리며 불안하게 서 있어 본 적이 없는가? 네, 이거 연극 배우 무대 한 번이라도 서봤다라고 한다면 이런 경험이 다 있겠죠. 막이 오를 때 이미 무대 위에 등장이 있다면 비록 일부의 비슷한 주의 산만 요소들이 그대로 있다고 하더라도 그때 여러분은 최소한 어느 정도의 환상을 허용해주는 가구와 대상물들로 둘러싸이게 된다. 여러분은 막이 오르기를 기다리는 동안 얼어붙은 듯이 그냥 서 있지만은 않았을 것이고 이렇게 뭔가 뭐 하고 있었겠죠. 뭐 어떤 행동을. 그러니까 어떤 행동 속으로 전진에 들어가게 하는 사건들로부터 비롯되는 어떤 작은 행동에 연루되어 있을 것이다. 무대 뒤에서 무대 위로 등장하면서 관객을 처음으로 접촉할 때까지 으스스한 공포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하는 것은 내가 함께 작업했던 몇몇 위대한 스타들의 경우에도 어려운 문제였다. 배우들은 보통 한두 가지의 그릇된 방법으로 이 충격에서 자기를 보호한다. 극단적인 경우에 그들은 무대 구역으로 슬그머니 들어와서는 어떤 물체, 대상물을 몸소 다루지 않으면 안 될 때까지 아무런 결정적 행동 없이 눈에 띄지 않게 떠돌아다니거나 또는 날 받아들이려면 받아들이고 싫으면 관두라는 식으로 무대를 쾅쾅거리며 쳐들어와서 어떤 일에 진정으로 개입이 될 때까지 기다린다. 네, 자, 극단적인 경우라고 말을 하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반 같은 경우는 이제 연극을 보러 많이 다니잖아요. 그러면 막이 딱 올라갔을 때 어떤 장면이 시작되고 있어. 첫 장면이야. 그러면 좀 우리가 약간 이질감 없이 받아들이는데 중간에 뭐 장면 전환이 되거나 할 때 새로운 배우에 대해서 좀 적응하는 기간이 좀 걸릴 때가 있어요. 그리고 뭐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냥 받아들여지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작품 자체가 좀 무겁고 작품 자체가 사실주의랑 좀 거리가 먼 뭐 표현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좀 거리감이 들기 마련이죠. 그래서 그럴 때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적응을 하는 시간이 관객에게 필요한 공연들이 있는 거예요. 물론 필요 없는 공연도 있어요. 되게 그냥 막 라이브에 막 요즘 스타일이야. 그러면 우리가 그 적응하는 시간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막 셰익스피어 극이야. 그럼 막 대사 자체가 막 문어체고 막 이래. 그러면 우리가 조금 시간 걸리죠. 물론 괜찮은 배우들이라고 한다면 그 시간을 짧게 만들어 줄 겁니다. 더 좋은 배우들이라고 한다면 어쩌면 문어체의 작품의 특성상 불가능할 수도 있다고 생각은 선생님은 하지만 그 시간이 없을 수도 있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모든 것이 어디에 매달려 있느냐? 전사에 매달려 있다. 그러니까 전사를 어떻게 설정하는 것이 효과적이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윙이라는 건 이제 뭘 말하는지 알죠? 무대 옆에 있는 막을 말합니다. 윙에서 그들은 두뇌 회전이 막히고 생각이 흐트러질 때까지 모든 숙제들, 배경이나 상황이나 관계나 사건이나 대체 등을 다시 검토하거나 또는 자기들은 그런 수고가 필요 없는 난 프로야 라고 생각하면서 등장하기 직전까지도 나 오늘 무대에서 어떻게 하는지 잘 봐 막 이러면서 막 농짓거리를 건네면서 여유를 부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뭐냐면 너무 열심히 디테일을 잡으려고 노력을 하거나 아니면 그냥 대충 준비를 하는 거. 이 둘 다 재앙을 부를 뿐이다 라고 합니다. 그럼 뭐가 필요한가에 대해서 이제 설명해 주겠죠. 실험과 실수와 거짓 등장으로 얼룩진 단연간의 연기 생활을 하면서 공연 기간 중에 왜 일주일에 8차례의 첫 등장 가운데 3번만 성공적이었냐를 곰곰이 분석해 봤대 우타하기니. 그랬더니 이런 성공한 그 3번은 이 3가지 필수적인 단계가 있었구나라는 것을 발견해냈대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내게는 간극을 남겨주거나 목표 달성을 방해했대요. 즉 등장인물로서 완전히 개입된 채 목적을 가지고 초점 있게 마치 처음인 양 자연발생적인 그런 처음인 양 과거로부터 나의 무대 생활로 들어오는 그 목표를 말이다. 다른 말로 하자면 나는 무대 위에 있기보다는 무대 속에 있기를 원한다. 네. 내가 개인적인 문제들과 사적인 주소를 오래전에 무대 출입문에다 버렸고 이거 다 버리고 들어오라는 얘기를 했었죠. 천천히 그리고 침착하게 분장실에 들어가서 분장하라는 얘기를 했었고 등장인물의 옷을 입혀왔다 라고 가정을 한다면 또 연습 과정 그다음에 뭐 연출이 내주는 숙제 배우로서의 숙제가 완벽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큐가 오기를 기다리는 동안 무대 뒤에서 무엇을 하고 있어야 하는가. 자, 당연히 뭘 해야 되냐면 나 스스로에게 지금 내가 어떠한 사람으로서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게 확신을 줘야겠죠. 지난 마지막 공연이나 지난 마지막 연습을 반복하겠다라는 생각은 할 수도 없지만 또한 그때 내가 무엇을 발견했든 그것이 현재의 나를 도와주리라는 점을 믿어야 한다. 내가 이 순간에 모든 주의를 기울일 때 비로소 자연 발생성, 직접 즉시성을 달성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우타겐이 생각한 세 가지 준비 단계는 바로 이겁니다. 첫째, 방금 무엇을 했는가? 둘째,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셋째, 내가 원하는 첫 번째 건은 무엇인가? 이 첫 번째 건이라는 말이 여러분한테 어려울 수 있는데 당면한 과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표가 있는데 초목표가 있고 당면한 목표가 있죠. 그러니까 내가 뭐 오늘 밤에 자려고 집에 들어왔어요. 그럼 초목표는 자는 거예요. 그렇지만 집에 들어왔으니까 일단 뭐 화장을 지운다. 이런 것은 이제 클렌징을 한다라는 것이 당면한 목표가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첫 번째 작은 당면한 목표를 말하는 겁니다. 자, 이 세 개를 아주 직접적으로 전사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그대로 실행한다. 그러나 이 세 단계들이 효력이 있었음을 발견한 뒤에도 때때로는 각 단계들을 말로만 거치거나 기계적으로 밟음으로써 등장이나 퇴장을 걱정과 긴장으로 해야 할 때도 있었다. 각 단계를 아주 완전하게 밟아야 하는 것이다. 이 연습은 방금 언급한 세 단계들을 활용하면서 등장을 준비하고 수행하는 것이자 자, 뒤에 나오는 이 연습을 말합니다. 상황, 시간, 장소 및 연습의 목표들을 설정한 다음 1, 2단계의 변화를 주어서 그것이 3단계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살펴보는 연습을 이제 우타겐이 하나 더 알려줄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이제 에튜드에 대해서 알려줬잖아요. 이번에 이제 새로운 연습입니다. 자, 보기. 늦은 11월 어느 이른 아침 최소한의 괴로운 꿈만 꾸며 7시간을 푹 잤다. 당신은 지금 어느 워크숍 공연을 위한 연습 기간의 한복판에 있다. 오늘 할 연습에서 당신의 주요 장면과 관련해서 흥미로운 문제에 봉착해 있는데 당신은 최상의 상태로 연습에 임하고 싶어 한다. 침대에서 일어난 뒤에 첫 번째 목표, 당면한 목표는 머리를 개운하기 위해서 커피를 한 잔 드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1단계. 무대 밖에서 뭘 해야 되냐면 이게 이제 첫 번째 씬이니까 난 지금 아직 무대 밖에 있는 거잖아요. 윙 밖에 있는 거잖아요. 이때 뭘 하냐면 1단계. 방금 신은 폭신폭신한 새침 실용 슬리퍼에 관심을 준다. 2단계. 최근에 몸무게가 좀 늘었기 때문에 허리깨에 벨트를 지나치게 꽉 조이면서 그동안 문 바깥에 서 있는다. 3단계. 주방 문을 열고 커피포트가 싱크대 한쪽에 있는지 그리고 깨끗이 씻겨져 당장 쓸 수 있는지 살펴본다. 다행히 있다. 활기차게 커피포트로 다가간다. 맛봉우리가 커피를 맞을 채비를 한다. 당신은 소망을 추구하는 중에 무의식적으로 등장을 이제 마친 거죠. 자, 이런 세 단계를 무대 윙 밖에서 이제 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는 이 1, 2, 3단계가 있는데 이렇게 한번 바꿔보는 거예요. 1. 당신은 첫 번째는 그냥 침실용 슬리퍼에 관심을 뒀는데 이렇게 바꿔보는 거야. 당신은 방금 침대 모서리에 발가락을 찧었다. 그럼 이제 통증이 오겠죠. 2. 주방문 바깥에 멈춰서서 발가락을 문지른다. 이 동작 때문에 어느 희극의 한 장면이 연상되어서 내 스스로가 그래서 웃음이 터졌다. 3. 주방에 들어와 보니까 커피포트가 스토브 위에 올려 있다.
그래서 어젯밤 새로 끓인 커피를 다시 데우기 위해 커피포트로 절뚝거리면서 기쁘게 걸어간다. 그러니까 나는 무대 밖에서 뭐 했어요? 발가락 찧었는데 뭔가 웃긴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웃으면서 이제 발절뚝거리면서 무대로 등장하게 되는 거죠. 이것도 새로운 하나의 전사가 되겠죠. 자, 또 이렇게도 바꿀 수 있대요. 1. 당신이 방금 이를 닦았다고 가정하고 거기에 관심을 집중해라. 이를 닦았으면 뭐 상쾌하다든지 뭐 어떤 거기에 집중을 하고 2. 혓바닥으로 이를 훑으면서 이미 시간이 지나버린 치과 의사와의 약속을 생각하면서 치약 맛을 음미한다. 뭐 그러고 보니까 치과에서 오라고 했는데 안 갔었네. 뭐 이런 생각, 연상되는 생각들. 3. 커피포트를 찾아 주방에 들어왔더니 식탁 위에 놓여있다. 당신은 신속하게 포트에 물을 채우고 치과 의사를 머릿속에서 지우려고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른다. 머릿속에 막 자꾸 떠오르니까 이걸 지워야 되는 어떤 이유는 있겠죠. 귀찮아. 귀찮아. 가지 말자. 더 아파지면 가지 뭐 이러면서 이렇게 한다든지. 혹은 상황을 바꿔서 어느 상쾌한 10월의 오후 3시 당신은 6명의 미식가들을 식사 대접하기 위한 쇼핑을 하고 돌아오고 있다고 합시다. 식료품들이 즉각 배달이 됩니다. 현관문 밖에 서 있는데 아파트 안에서 전화벨이 울리는 상황이에요. 당신은 그것이 어느 초대 손님이 못 오겠다는 전화가 아니기를 바라는 어떤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전화가 띠리링 띠리링 무대에서 울리고 있어요. 그럼 내가 이제 들어가는 어떤 씬이겠죠. 자, 1. 관리인이 방금 당신한테 집세 낼 날짜 지났어요. 이렇게 소리를 쳤어요. 그 다음 나는 2. 열쇠를 꺼냈고 3. 문을 열고 전화벨 소리가 그치기 전에 냅다 달려가는 이런 전사를 가질 수 있겠다. 자, 또 어떻게 틀어볼 수 있는가? 첫 번째, 당신은 마지막 층계를 뛰어 올라오면서 코트를 방금 이제 벗었다. 그 다음 2. 코트 주머니에서 바닥으로 열쇠가 떨어졌고 그걸 이제 짚는 순간이 있었고 3. 황급히 문을 열고 코트를 바닥에 내동댕이 친다. 에이씨, 내동댕이 쳤어요. 왜냐면 전화벨이 그새 그친 거야. 5층을 지금 뛰어내려왔는데 지금 전화벨이 그쳤네. 뭐 이런 장면으로 이 장면의 전사를 시작할 수도 있겠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 1. 당신은 방금 바퀴벌레 한 마리가 현관의 매트 위에 있는 것을 봤다. 2. 제 열쇠가 아닌 걸로 문을 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퀴벌레가 지나갔으니까 지금 이러면서 빨리 다른 아무 열쇠나 막 들이밀었나 봐요. 세 번째, 마침내 문을 열었고 또 바퀴벌레가 있을까봐 진저리를 치면서 어디 있는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그럼 걸음이 이상해지겠죠. 조심조심 걷겠죠. 그러면서 전화기 있는 대로 다가가는 씬. 네, 우리가 해야 될 어떤 첫 번째 대사를 위해서 전사를 잡는 걸 테니까 그 전사를 채우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지금 우타야겐이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주어진 것은 무엇이냐면 1. 내가 방금 무엇을 했는지, 그 다음 2.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3. 내가 원하는 당면한 목표가 무엇인지, 요거 세 개를 이런 식으로 틀어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이렇게 틀어봐야 할까? 하나만 정해서 그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자, 계속 읽을게요. 지금까지 든 각각의 예에서 당신은 연속적 생활선상의 임무를 수행했다. 즉 과거로부터 현재에 이르렀고 그 현재는 미래를 좌우했다. 이는 등장하는 것이나 단순히 무대에 오르는 것과는 정반대이다. 등장! 이렇게 시작은 선생님이 프롤로그로 절대 쓰지 말라고 하지. 첫 줄을. 근데 이 첫 줄을 프롤로그로 쓰는 아이들은 전사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쓰는 거야. 그것은 자, 이제 연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표현하기 위한 어떤 등장의 대사가 될 뿐이고, 그러면 첫 줄 버리는 거예요. 첫 줄부터 귀 기울여서 듣게 해줘야 되는 거잖아. 그러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전사입니다. 즉 과거로부터 현재에 이르렀고 그 현재는 미래를 좌우했다. 이는 등장하는 것이나 단순히 무대에 오르는 것과는 정반대이다. 등장을 기다리는 동안 당신은 현재의 진짜 행동을 통해서 상상 속의 직전 사건에 반응을 했고, 현재의 행동은 당신으로 하여금 무대 위의 가상의 삶을 계속하도록 징검다리가 되어줬죠. 등장의 예들이 원시적이었지만 우선은 이 정도 원시적인 것들을 선택해라. 나중에 장면 작업을 할 때나 작중 인물로서 개별적인 등장을 만들 때에는 물론 다른 많은 원리들이 적용이 됩니다. 자, 그러면 전사 설정에 다른 원리들이 있대요. 어떻게 해야 전사를 제대로 설정할 수 있는지. 여러분들은 이제 단문 분석표에 선생님이 꼭 전사를 쓰라고 했기 때문에 전사를 설정을 하시는데, 그런데 되게 비효율적으로 전사를 설정할 때가 있죠. 그러면 어디가 조금 안 맞기 때문이에요. 전사 설정에도 원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원리를 우타하게는 5가지
네, 5가지로 이제 알려줍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이 무대 바깥의 자극들과 그 결과로서의 행동들을 아무리 정밀하게 선택을 했다 해도,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있었어, 이런 상황이 있었어, 이렇게 분석을 엄청 디테일하게 막 했고 투머치하게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들이 무대 위에서 실현해야 될 삶을 위한 스프링보드로 활용되지가 않는다라고 한다면, 무대 위에서 연결되는 어떤 대사나 행동과 행동에 밑거름이 되거나 뭔가 연결고리가 없다라고 한다면 무가치하다. 여러분은 등장인물의 경험에 맞춰서 조율해야 된다. 그래서 이 책에는 좀 길게 쓰여져 있는데 이걸 선생님이 조금 쉽게 적어놨어요. 첫 번째, 아무리 디테일하게 설정을 해도 등장인물의 삶과 조율이 돼야 된다. 두 번째, 여러분은 등장인물의 존재 상태와 조화를 이루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 상태가 절망의 심연이나 정서적 위기의 절정에 있거나 또는 세상의 갈등 없이 평화 상태에 있거나 상관없다. 4장 정서기억법을 다시 볼 것, 이렇게 써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들어오는 그 인물의 어떤 상태가 있겠죠. 우리는 분위기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상태와 분위기와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얘는 지금 평온한 상태인데 나는 지금 막 뛰어들어오는 전사를 잡았어. 안 맞다라는 거야. 세 번째, 등장하기 직전에 이 3단계에 이르기 위해 여러분이 무슨 준비를 했건 그것은 매우 개인적인 것이어서 많은 형태를 취할 수 있다. 만일 여러분이 경험이 많은 배우라고 한다면 과거에 무엇이 당신한테 도움이 됐었는지를 재검토하고, 그리고 지금 여러분을 가장 크게 섬겨줄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라. 만일 여러분이 초심자라면, 그러니까 공부한 지 얼마 안 됐다면 많은 것들을 실험해야 된다. 고요함, 평온함, 혼자 있음 등은 언제나 내가 길을 청소하는데, 그러니까 연기의 길을 가는데 도움이 됐다. 나는 나 자신을 시합 전에 워밍업 해야 하는 운동선수의 곧잘 비유한다. 승리는 숨을 헐떡거리고 잔뜩 긴장한다고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자, 이 3번째 거를 선생님은 뭐라고 썼냐면 많은 경험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연기 경험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가장 좋은 연습을 선생님은 다작이라고 했잖아. 다작. 그게 가장 좋은 연습이야. 나 혼자 상상하고 나 혼자 뭘 했을 때 이것이 첫 번째 디테일 삶에 조율되는 문제도 조율을 잘 못하고 인물의 상태와도 조율을 잘 못한단 말이야. 왜냐면 경험이 부족하니까 당연한 거야. 그래서 경험을 많이 쌓으라는 거야. 경험을 많이 쌓으면 어떻게 되느냐? 나한테 효과 있는 것들이 남과 다를 수 있어요. 나한테 효과 있던 것들을 선택하는 거죠. 예를 들면 나는 어떤 감정을 가지는 것이 이 전사를 위해서 되게 도움이 됐었어. 그 다음에 다른 설정을 했더니 그땐 도움이 안 됐었어. 그럼 첫 번째 거랑 좀 비슷하게 설정을 하는 것이 나한테 맞다라는 설정을 하겠지. 평온한 상태로 내가 들어가는 첫 씬을 그렇게 들어가는 것이 나한테 더 맞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들어갈 것이고, 어떤 배우들은 또 무대 뒤에서 막 가수들 목풀기 같은 거 할 때 보면 누구는 조용히 하면서 들어가기도 하고 누구는 뭐 이러면서 들어가기도 하고, 그게 다 자기에게 맞는 방법을 찾는 거죠. 그걸 어떻게 그럴 수 있냐면 경험이 많아야지 나에게 어떤 방법이 맞는지 찾을 수 있겠죠. 3번째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4번째, 만일 장면 자체가 흐리멍텅하거나 분명하게 설정돼 있지 않다면 등장이 순간적인 도움밖에 주지 못할 것이며, 아니 전체 장면의 필연적인 출발로서보다는 등장 자체를 위해, 그러니까 또 아까 말한 등장 이렇게 쓰일 확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분석이 디테일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분석이 디테일하지 못하면 안 돼. 자, 첫 번째는 아무리 디테일을 해도 등장인물의 삶과 조율이 돼야 되는데, 4번째는 그렇다고 디테일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5번째, 등장에 한 가지 추가할 차원이 있는데 이것은 대단히 개인적인 것이어서 이론적으로 우타겐이 설명하기는 조금 어렵대요. 그렇지만 또 언급을 안 할 수도 없대요. 분명히 존재하는 건가 봐요. 권투 선수 매니저 역의 어느 배우는 선수의 대기실로 등장을 하면서 자기를 바깥에서 방 안으로 데려다줄 3가지 구체적인 단계들을 다 밟았는데, 지금 우타겐이 말한 3가지를 다 밟았는데도 뭔가 좀 부족하더래. 그래서 그는 등장인물을 위해서 좀 더 강력한 것을 원했대요.
그 자신은 여기 요구하는 것만큼 근육질도 아니었고 힘이 세거나 공격적인 성향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는 방금 전에 아주 사나운 바람을 맞으며 걸었다라고 상상을 하니까 이 문제가 해결되더래. 선생님은 이거랑 이게 무슨 말을 하는지 좀 알겠는데, 어떠한 연기를 하든 그 전사를 잡습니다만 우리 성우에게 이게 어떤 의미냐라고 설명을 하자면, 자, 선생님의 경험상 선생님한테 청순 가련한 어떤 공주 같은 여주인공이 주어졌다라고 한다면, 선생님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조건들을 정확하게 숙지를 하고 연습을 하고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느낌이 뭔가 부족한 느낌이 들어. 그리고 피드백도 약간 그랬던 것 같기도 해. 그래서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기 시작했냐면, 곧 병에 걸려 죽는 아이다. 약간 이런 상상을 해. 그러니까 백혈병에 걸려서 나는 곧 죽어가는 아이다. 라는 생각을 조금 얹으면 내가 생각하는 청순 가련함이 좀 더 보편적인 의미의 청순 가련함으로 바뀌는 것 같아. 그 이유는 아마도 선생님의 말투가 좀 센 편이고 선생님의 발음도 좀 정확하게 하려는 편이고 연극을 하다 왔기 때문에 다른 성우들보다 목소리도 좀 컸었어. 처음에는 그게 좀 문제가 많이 됐었거든. 지금 뭐 비슷해졌을 것 같아. 근데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청순 가련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나의 세 가지로는 충족이 좀 안 되고 뭔가 부족하게 느껴졌었는데, 그거를 선생님은 뭔가 약간 마지막 입새에 나오는 어떤 백혈병 걸린 아이, 나는 곧 죽어가는 아이다라는 상상을 조금 얹음으로써 실제로 그것이 나에게 변화를 주더라고. 그래서 선생님은 이 마지막에 이 다섯 번째의 이야기가 무엇인지 좀 알 것 같아요. 이것은 어떤 이론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반드시 존재하는 어떤 것이긴 합니다. 자, 등장을 위한 연습을 단순한 문제 이상으로 유익하게 활용하려면 여러분이 그 중에서 선택해야 할 무수히 많은 변형들과 자잘한 적응들을 자세히 점검해야 하며, 그 다음에는 그런 것들이 등장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테스트를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들을 통해서 우리는 작품 속의 등장인물을 섬기는 데 있어서 마지막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확인하게 될 것이다. 반복과 정확한 집행에 의해서 이 연습을 발표할 때 여러분은 개입과 직접, 즉시성을 위한 본질적 요소들을 다루어 왔음을 알게 될 것이다. 거기에는 등장할 때의 불안 따위는 자리할 틈이 없대요. 그러니까 전사에 내가 들어가려고 노력을 한다라는 것은 연기를 잘해야 되기도 하지만 긴장을 풀기 위한 이유도 있습니다. 그걸 안 하고 그냥 무대 위에 서 있다. 내가 무대 위다. 나 곧 이제 큐 들어온다. 나 이제 곧 시험 본다라고 했을 때 긴장 안 할 수 있는 멘탈 강한 친구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근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 이제 전사에 들어가는 것이지만 이것의 한 효과가 긴장을 풀어주는 거이기도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선생님은 다섯 번째 뭐라고 적었냐면, 뭔가가 부족하다고 느껴질 경우에 개인적인 어떤 변형과 적응들을 점검하면서 변화를 줄 것이라고 정의했네요. 자, 마무리합니다. 극 속에서 등장을 할 때 여러분은 등장인물의 기대, 목적을 가지고 들어와야 하며, 여러분을 실제로 습격해오는 것, 즉 당신의 등장인물이 만나는 문제들, 사건들을 대면해야 한다. 결국은 그런 문제들이 당신으로 하여금 등장인물의 욕구를 행동을 통해서 충족하도록 충동해준다. 밖을 향하여라는 작품이 있는데 러레 테일러가 어떤 첫 등장을 하는 씬이었대요. 근데 그 장면을 우타게는 잊지를 못하겠대. 그녀는 뒷걸음질로 가판에서 선실로 들어오면서 높은 문지방을 넘어 무대 위로 들어왔는데, 아직도 바깥쪽 간판에 있는 상상의 승객들한테 머리를 끄덕이면서 이별을 고하고 있는 어떤 장면을 이렇게 연출하면서 들어왔고, 일단 선실로 들어오자 그녀는 무대 위의 사람들에게 몸을 돌려서 아들을 딱 알아보고 오! 하면서 울부짖는 어떤 장면이었어. 그런데 이 장면이 너무나 과거로부터 현재를 살고 미래로 들어오는 그 인도됨이 너무나 아름다웠나 봐. 그래서 우타겐이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사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나레이션일 경우에는 굳이 꼭 필요하지 않다라고 한 이야기가 바로 이것 때문인데, 나레이션의 첫 대사일 경우에 사실 전사가 없을 수 있죠.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전사를 좀 잡으면 도움이 될 만한 유형의 나레이션이 대부분일 것 같긴 하다만, 어떠한 나레이션의 경우에는 정말로 한 긴 장면의 첫
속대사일 경우 전사를 잡기가 좀 애매할 때가 있어요. 이럴 때는 그 첫 줄의 목표 자체가 자, 이제 나레이션이 시작됩니다. 인 경우도 있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연기의 경우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주의 시스템으로 갈 때는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